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제가 영상이 끝날 때 테슬라가 이 광산 산업을 위해서 땅을 구입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줬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가능성도 이야기해 드리지만 또한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배터리 데이 때 좀 실망감도 있고 저거 생산할 수 있냐 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에 여의치 않고 지금 배터리 데이 때 네바다에 땅을 한 10,000 에이커죠. 10,000 에이커니까 이게 지금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1200만 평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땅을 벌써 구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과 이런 분처럼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비판을 하든 말든 일단 자기가 선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바로 합니다. 정말 빨리빨리 합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팍팍 나와요.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가 약간 뻥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뻥이라기보다는 어떤 걸 하겠다는 목표로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분처럼 허무맹랑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도 이런 배터리 데이 때 보면 비판은 많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플랜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나름의 근거를 대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트라이모터단 플레이드 모터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서킷도 돌아서 기록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 때 기록하고 살짝 이제 티저 영상만 보여줬는데 아예 그 풀 영상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 루시드 에어가 프로토타입으로 기록한 1분 33초를 깨버렸죠. 이는 이제 맥클라렌 P1보다 더 빠른, 그러니까 2도 정말 비싼, 거의 페라리급의 스포츠카보다도 더 빠른 겁니다. 4도 대형 세단이 이거보다 더 빨리 간 거죠. 물론 이 양산형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루시드 에어도 아직 양산형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이제 내년에 출시할 거니까요. 이렇듯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정말 실물을 바탕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나쁘게 얘기하면 뻥, 좋게 얘기하면 좀 더 진보된 이제 플랜을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참 이런 추진력과 실행력은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 쉽거나 이익이 보장된 일이면 이미 누가 벌써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시밭길을 도전한다는 자체로 너무, 정말 저도 진심으로 자율주행 파트 때는 정말 이분이 너무 이건 너무 뻥이 너무 심한데 생각했는데 점점 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친 일론 머스크 적이긴 한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이거는 냉정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좀 다릅니다. 지난 영상에도 한 몇 개를 만들었죠. 그때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가 광산 영상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리튬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다 제3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라인이고 일종의 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트죠. 실제로 바다에서 소금을 얻듯이 리튬 카보네이트도 이렇게 염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물을 날리고 그 남은 가루를 채취하면 이게 리튬 카보네이트이고요. 다른 방법은 마이닝입니다. 이제 광산에서 돌덩이를 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공정들이 있는데,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는 LFP, NCM, NCM811, NCA, 하이니켈,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핫한 배터리죠. 이것의 주요 원료가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거기다가 마인에서 얻은 이 돌덩이는 카보네이트로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 광산 개발에 다들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아직 광산이 한번 개발돼서 이렇게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좀 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들끓어 오르려고 하고 있죠. 물론 리튬 카보네이트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화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 공장들도 이제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대량 생산이 이제 싸게 좀 더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거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워낙 테슬라가 차를 잘 팔고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 같으니까 많은 이런 광산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뛰어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리튬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피드먼트라는 회사도 알려드렸었고요. 그런데 배터리 데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에게 나는 리튬 클레이를 이용해서 약간 진흙 같은 거죠. 실제로 네바다 주변에 그런 클레이들이 좀 많습니다. 리튬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일론 머스크도 뭐 배터리 데이 때 밝혔듯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많긴 한데 리튬 자체의 그 케미컬 리액션은 굉장히 볼러타일합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혼자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복합체로 다른 애들과 이제 솔트라든지 다른 분자들, 원자들과 결합된 상태로 있어서 그걸 이제 익스트랙션 해야 되는데요. 여튼 양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전에 아마 제가 논문을 참고했을 때 거의 뭐 몇 억 때는 충분히 만들고도 지금 밝혀진 양으로도 그 정도는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에 이렇게 미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오로지컬 맵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의 지하에 뭐가 있는지 100%다 아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현재 미국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게 단시간 내에 된 게 아니라요. 수십 년간 써가지고 완성된 지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좀 따라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지도에 따르면 이제 네바다에 이런 클레이가 많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 클레이가 이제 이런 브라인에 대한 이제 소스에 대한 버퍼가 될 수 있으니까 대체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미 여러 회사들, 아까 말한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요걸 좀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클레이로부터, 그러니까 네바다에 널려있는 그냥 땅에 있는 흙으로부터 리튬을 이제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는 하곤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맹랑한 길을 가는 건 아닌데 이미 꽤 회사들이나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네바다 주변에서 열심히 그냥 진흙이든 광산도 실제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손쉽게 진흙을 통해서 하고 사실 테슬라를 노리고 개발하고 있는데, 아 이분이 그거 내가 땅 사서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금 알보마린 주식은 요 딱 9월 22일이죠. 여기 배터리인데 그 딱 발표 나자마자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 내려갔죠. 야,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영향력도 알 수 있지만 근데 참 이 시장 반응이 전 개인적으로 웃겼습니다. 아니 생산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리튬 광산 스스로 개발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걸 어느 정도 사주길 바랬던 건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데이 이후로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엘버마린뿐만 아니라 그 리튬 아메리카도 그렇고 대부분 그 리튬 익스트랙션 하는 회사들이 타격을 먹었습니다. 이런 기사도 났고요. 영향력이 테슬라가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듯 테슬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데이 때 플랜을 이야기하고 실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건데, 로이터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들이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미에 브라인이라든지 광산 개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몰라서 지금 이걸 주력으로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는 좀 힘들다, 조금 해보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듯이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테슬라 플랜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하지만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회사들, 배터리 회사라든지 모든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정말 로드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도전 정신에는 정말 응원을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돌아가는 사정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스캔들로 알 수 있었던 점은 GM이 지금 테슬라랑 너무 이제 거리가 벌어지니까 무슨 짓이든지 할 기세로 결국 이 니콜라랑 계약을 했다는 거죠. 약간 이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일론 머스크의 과거를 살짝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일론 머스크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래서 뭐 부자가 됐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부자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만든 이 servicex.com이라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그게 이제 페이팔이 되고 그 페이팔을 나중에 이베이가 사면서 일론 머스크는 약 $180 million 정도를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그게 2002년에요. 그러니까 뭐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한화로 2천억 좀 넘게. 보통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은 좀 편히 살 법도 한데 이 돈을 가지고 더 도전적으로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테슬라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온 바로는 최근 지분은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페이스X는 비상장입니다. 그 회사의 54%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일반 사람이라면 저 정도 재산이 있으면 이제 좀 편히 쉬거나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더 큰 사업을 벌이는 거죠. 더 큰 제국을 꿈꾸며. 그러니까 이런 도전 정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확실히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얻는 거를 이 가시밭길이긴 한데요. 그리고 저게 설령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에 보면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물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익스트랙션 하려면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케미컬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그 머스크의 플랜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지만 정말 추진력 하나는 당장 일단 땅은 샀으니까요. 하려고. 뭔가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이제 박수를 보내고, 그치만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댓글에 배터리 회사들이 더 크게 공격적으로 짓고 이럴 거다.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플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은 파나소닉, 테슬라, 그리고 이게 다 100% 파나소닉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설립한 거죠. 셀은 이제 파나소닉이 만들고 배터리 팩은 그 안에서 테슬라가 전량 만드는 걸로 이제 분업화돼 있긴 하지만 엄밀히 지분은 반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2등은 CATL이고 LG화학이 막 70GWh라고 광고를 하지만 현재 캐파는 2020년 캐파는 아직 25GW를 못 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증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그 다음도 LG화학이고, 그러니까 LG화학이나 CATL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뒤로 다 중국의 CATL이고요. 삼성도 헝가리에 꽤 큰 공장을 지었고 이것도 이제 증설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도 올라간다는. 근데 플랜이 있는 거지. 지금 테슬라가 파일럿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돌리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내년에 이게 성공하면은 현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13번째 정도 되는, 13번째라고 써있네요. 13번째로 큰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뭐 대량 양산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도전 정신과 실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것들은 다들 안 된다는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계속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도전 정신에는 정말 응원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